자, 28번부터 같이 또 풀어봅니다.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걸 가볍게 보면 돼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 양측에 대지가 있을 때 그 도로의 중심선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2분의 1씩 물러난 선이다. 맞죠? 2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이게 뭐죠? 가각전제입니다. 이때는 저를 보세요. 도로 너비가 4m 이상 8m 미만일 때, 각도도 120도 미만일 때에만 적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8m 이상 X, 120도 이상 X 깎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각각 8m 이상이거나 거쳐가기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편이죠. 3번.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4번. 하지만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5번. 특별시의 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적에서만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얘가 뭐죠? 지정건축선. 유일하게 얘만 전부 다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자, 29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29번은 최근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낸 것이고요. 30번 중요하고, 31번은 가끔 내는데 몇 년 동안 안 냈기 때문에 내가 낸 거예요. 31번은. 29번,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입니다. 틀린 건데, 여러분들 요약지 펴보세요. 일단 150페이지. 150페이지 펴보세요. 먼저 건축협정이 28회 때에도 27회 때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럴 때 먼저 책 보시면 체결 1번. 체결 시에는 요겁니다. 전원합의입니다. 체결 시에는 전원합의. 쌍가로 2번에 5번.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예요. 그러니까 문제 29번의 1번이 전원합의 맞고요. 2번이 뭐냐?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받고 인가 맞는 거라는 얘기죠. 자, 3번, 4번, 5번이 이제 결합건축인데, 자, 바로 151페이지 쌍가로 1번 그 내용입니다. 상업지역에서, 그죠? 이건 동그라미 1번을 집어넣은 겁니다. 상업지역에서 대지 간의 재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에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합의. 이것도 전원이라면 안 들어갔지만 이것도 거의 전원이라는 의미죠. 그죠? 합의. 한 경우로서 이것도 용적률이지 건폐율이 아닙니다. 용적률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얘가 바로 결합 건축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업적에서 대지 간의 재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에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야비하게 낼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 여러분들 책 보시면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나오죠? 그죠? 이거 폐지할 때도 반대에는, 자, 건축업종은요, 폐지할 때는 과반수죠? 얘는 전원동의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폐지할 때 전원동의. 그리고 4번은 뭐냐?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몇 년 최소? 30년. 지상권자와 같다 그랬죠. 그죠? 최소 30년이다. 쌍가로 3번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결합건축을 내가 3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아직까지 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한 번쯤은 낼 때가 됐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같이 낸 겁니다. 요 단독 문제만 딱 내기가 그래가지고 섞어낸 겁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이행강제금이죠. 이거 말로 할게요. 자, 이행강제금은요, 먼저 가장 원칙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이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입니다. 요거요. 요 1제곱미터당 시가평균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각각 위반 시에 퍼센티지를 다시 곱해가지고 약간 깎아주는 것이 있죠. 일단 만약에 건폐율 위반이면 건폐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 허가는 무조건 다 100분의 100, 신고는 100분의 70. 요게 중요한 거죠.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서 한 번 됩니다. 그럼 먼저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고요. 1년에 2번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하고요. 3번은 신고죠. 신고는 100분의 70이죠. 100분의 80은 건폐율이죠. 건폐율. 허가는 100분의 100이고요. 답 3번.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4번처럼 하필이면 그 위반 건축물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그 나온 금액의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를 횟수도 5회 범위 이내에서 조례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횟수지만 하는 김에 금액도 2분의 1 범위 내 조례까지 해두면 좋겠죠.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 이것은 뭐 우리가 공법에서는 건축법, 그다음에 농지법 나오죠, 그죠? 예,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요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파트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바로 5번이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도 이거 나올 겁니다. 지문이. 31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152페이지인데 2페이지 그 중에서 쌍가루 1번에 있는 그 내용은 작년도인가 한번 나왔었고요. 나머지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골라서 묶은 겁니다. 요것도 헷갈리기 딱 쉬운 거예요. 먼저 1번 틀린 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제정. 조정은 처음 하는 것이고 제정은 재조정의 줄임말입니다. 재조정의 줄임말 제정. 조정이 안 될 때 다시 하는 것이 제정이죠. 국토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둔다. 조정은 그러니까 조정 시정은 아무나 한 명 이상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정 시정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합니다. 그래서 조일제합. 조정은 한 명, 제정은 합의로 조일제합. 다 같이 시작. 조일제합. 그리고 자 3번 보료. 자 4번 조정은 3명이고요. 제정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조정위원회가 총 3명, 제정위원회 5명입니다. 저를 봐요. 그러면 봐봐요. 딱 가니까 조정해 주시오 하니까 위원회가 딱 3명이 3명. 3명이 다 참석해야 되고 그 중에 과반수가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명 전원 출석 이후 과반수입니다. 만약에 3명인데 과반 출석이면 뭐 3명에서 2명 말이 안 맞잖아요. 5명 중에서도 5명 전원 출석의 과반수인 3명 이상입니다. 과반수 출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꼴랑 3명인데 뭔 과반수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3번 조정위원회와 제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원 출석. 일반적으로 인원이 많을 때는 과반수 출석이고요. 출석 조합원 아니면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이지만 꼴랑 3명, 꼴랑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원 출석입니다. 그래서 전원 출석 열고 과반수 찬성입니다. 5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게 되면 밑에 서로 간에 뭡니까? 합의. 이거는 뭐 재판상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합의한 거니까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 나왔던 지분들이 왜 과거에 주택법 같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1번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 일부 증축이죠. 증축하는 행위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요 거기에 개축도 포함되지만 주택법은 개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사용 검사로부터 15년이 지난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각 세대에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책 잠깐 봐요. 요거 숫자를 바꾸는 이유는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내용은 자 160페이지입니다. 저를 봐요. 먼저 30% 이내인데 봐봐요. 여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85 이상이잖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85짜리는 31회가 맞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3번. 얼마입니까? 얘는 60제곱미터인 요거잖아요. 저를 봐요. 60제곱미터는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죠? 80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40%. 맞죠? 잘 봐야 돼요. 60제곱미터인 요거는 85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40% 이내 증축 맞습니다.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맞죠? 그죠?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이니까 14층은 2계층이래야 맞죠? 5번.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30%가 아니고 몇 프로? 15%. 15% 이내에서 증가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3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동동동. 먼저를 보세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기 전에 동의요건 만약 10개 동의라면 10개 전부 다 한다면은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고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 그러면 1번 지문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한 동 하는 거예요. 한 동이죠. 그죠? 그럼 과반수가 하는 게 뭡니까? 3분의 2. 한 동 3분의 2. 3분의 2 이상 결의 플러스 인가죠. 답 1번이 틀린 건요. 2번. 리모델링 조합은 인가받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하고요. 3번 공유. 다 똑같아. 공유하면 한 명이고요. 4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요. 5번 인가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깔끔한 표현이죠. 예. 34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봤지만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그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잖아요. 그죠?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할 때는 뭐라고요? 시군구에 뭘 받아라? 승인받아라. 유치원 등등의 공공시설은 신고해라.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 공적인 냄새가 풍기는 인간들은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여기 포인트죠. 이게. 그러면 1번.
지방공사가, 공공이네.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건 그 문제가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그 문제가 아니네. 들어보세요. 난 지금 주택 공급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복습한 셈 치고 가시겠죠? 자, 먼저 요거네요. 건축법도, 주택법도 공통쟁점이 뭐냐? 건축법상 건물 지고 싶어? 그래, 짓고 싶어. 그러면 땅 사라. 원칙이 소유권 확보하라. 주택법도 똑같습니다. 소유권 확보하라. 예배. 건축법, 그러면 사용권 확보하라. 주택법 똑같아. 사용권 확보하라. 요 두 가지 같아. 근데 건축법은 아까 80%, 그거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르게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때 그 말은 바로 그 구역 안에서입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토지공시공은 당연히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아니죠, 그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시공은 뭡니까? 예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 주체에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저를 보실래요? 취소 사유가 일단 세 가지 크게. 일단 첫 번째는 미착수 5년. 요거는 뭡니까? 5년짜리만, 그러니까 209, 공급을 할 때 209 이하 2년짜리는 말고 5년짜리 해당하는 것만 미착수 5전 취소할 수 있다. 연장이 있지만, 그죠? 미착수 2년짜리 209 이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연장도 없잖아요. 요거 하나고, 두 번째 뭐죠? 부도파산. 요거 일단은 부도파산. 그럼 책에. 자, 168페이지 있어요. 거기 현재. 쌍가 6번에 가로 1번, 가로 3번인데 이제 3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공매요. 근데 저를 보세요. 경공매하고 부도파산은요, 취소할 수 있다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얘들을 상대로 누가 주택 분양 보증을 쓴 사람이 있다면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하고 싶어도 그자가 해주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잖아. 돈 빌릴 때 누가 보증했다. 그러니까 네가 못 갚으면 그 사람 대신 갚아서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근데 주택 분양 보증 사람이 없다면은 취소할 수 있다가 맞다는 얘기죠. 방금 했던 질문이 2번 그 얘기예요.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취소할 수 있다. 받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겠죠. 3번. 답 2번이죠. 틀린 것은, 옳은 것. 자, 2번. 됐고,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300 아니면 얼마? 600. 공부별로 각각은 300이지만 전체는 얼마라고요? 600.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 얘는 뭐죠? 209. 일단 209 이하. 그러니까 309가 하지 말고 그냥 209 하면 돼. 2, 3, 4는 똑같은 거니까. 209죠.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밑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209는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연장할 수도 없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5번.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죠. 아까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연장 몇 년? 몇 년 연장은 무조건 1년. 연장은요,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연장 2년 없어, 2년. 국토법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토지 허가, 개발의 허가 제한할 때 연장 2년.
그죠? 농문, 기, 지, 기관, 지기. 요것만 연장 있잖아, 연장. 근데 다른 것들은 다 1년. 1년. 요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이 1년 범위라는 것, 2년 틀렸습니다. 35번. 간선시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9페이지 있던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1번. 간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완료해야지만 사용검사가 떨어지겠죠. 2번.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각각 반반씩, 즉 50% 비율로 부담하고요. 3번.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50% 범위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사용검사일부까지 지역난방시설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되 나중에 설치 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한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하기 전에 미리 언제까지 돈 줘라라고 계약 쓰는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 3년. 그게 5번이요. 3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170페이지 거업이 5번 남아있죠. 그래서 연도가 틀렸습니다. 3년. 36번. 감리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했을 때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할 수 있고요. 3번.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상가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도시형 상가주택은요, 감리자를 지정하긴 하지만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누가 지정합니까? 사업주체가. 그죠? 틀렸죠?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자, 그 자가 지정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4번.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그죠? 요거는 누가?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하여금 지정해야 되고요. 300세대 미만은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되지만 건축사 개인도 되죠. 5번.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죠? 누가 지정하죠? 사업주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맞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지정한다? 본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지정한다. 그 얘기죠. 예. 37번.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나와요. 1번. 토주공인 사업주체인 경우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만약에 국장이다.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주공은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긴 얘기를 줄인 겁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1공구, 2공구, 나아가서는 3공구, 4공구 얼마든지 길면 나올 수 있겠죠.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당연하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잖아요. 용어 정의할 때. 109, 209 별도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는 별도로. 왜? 109가 먼저 하니까 당연히 착공 신고도 별도로. 105가 먼저 검사하니까 사용 검사도 별도로. 그 말이에요. 다만 사업계획 승인만큼은 별도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 별도, 사용 검사 별도. 그 얘기죠. 3번. 사업 주체를 대신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자의 후분에 따라 시공 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잘 안 보는 지문인데 가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7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약지 펴보시면 맨 위에 쌍가로 3번에 그 박스 안에 보면 그 첫 번째 있죠? 1번에 동그라미 3번. 3번 지문입니다. 다음 4번. 사용 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같은 거니까 법률마다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것이죠.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요. 5번. 사용 검사권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무조건. 저를 보세요. 그 주택은 원래는 동별로. 그죠? 일단은 뭐라고요? 주택은 뭐라고요? 동별로. 1동, 2동. 주택은 동별로 할 수 있다. 다 의무적이요. 주택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왜? 원래는 전체자를 한꺼번에 다 하여야 하는 건데 동별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주택이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라면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대지는 구역별로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밑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대별로 할 수 있다. 뭐를? 바로 임시 사용 승인 말하는 겁니다. 38번 투기가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기가열지구는 178페이지 예, 거기 좀 잘 나와 있죠. 예. 옳은 것 1번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거 잠깐 써볼까요? 투기가열지구는 일단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데 이때 지정하기 전에 국장은 시도지사의 뭘 듣고요? 의견을 듣고 시도는 시군관이고 지정권자끼리 국장과 뭐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 1년마다 재검토하는데 국장이 하는 거다. 1년마다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지금 보면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날 직전 2개월. 먼저 내용 불문하고 요 기억나죠? 그리고 2개월, 그 다음에 5대1, 10대1인데 일단은 그래서 2, 5, 10 했다는 거죠. 2, 5, 10. 근데 5대1과 10대1 차이점이 뭐냐? 여기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10대1이고 이게 없으면 5대1이에요. (178페이지) 먼저 펴볼까요? 쌍가루 2번에 그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2개월 해놓고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근데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요 말이 있나 없나 보는 건데, 그러니까 38분의 1번은 뭡니까? 국민주택 규모니까 보면 얘는 10대1. 그죠? 요거 빼면 5대1. 그래서 요거는 5대1이 아니고 10대1. 10대1. 틀렸고요. 2번.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요청받고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해제 절차 있죠? 투기가열지구 먼저 앞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 가지는 해제 절차가 똑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직접 해제해야 한다.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똑같아요. 투기가열지구도 조정대상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물론 민간지역이죠. 민간택이지만 그거. 그러니까 2번은 깔끔하게 맞는 표현이다. 3번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4번 국장은 투기가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받는 게 직접 필요 없으면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5번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그죠? 최소한의 범위로 정합니다. 최소한. 자, 이제 농지법 두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제 문제는 항상 5번이 꼭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39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니까 150만 원 해당되죠? 2번 1200 농지죠. 1000 이상이니까 맞고요. 농업도 90일 이상이니까 120일 농업도 맞고요. 대가축은 2두 이상 3두 맞고요. 그 다음에 가금은 1000수 이상이니까 1200수 맞고요. 하지만 5번 축산업은 얼마 이상? 120일 이상이기 때문에 100일은 해당하지 않죠. 답 5번. 40번 농지처분. 자, 농지처분. 먼저 처분 사유도 가끔 물어보지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처분 사유는 좀 더 심화적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 처분 사유 생기면은 먼저 이렇게 합시다. 자, 처분 의무 기간 이내. 이게 몇 년이죠? 이게 1년. 1년 이내에 얘가 뭐라고요? 얘가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에 처분하지 못하면은 참 정이 있잖아. 그죠?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이때 시군구청장이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줄여가지고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면 그때 얼마 내에? 그때는 6월 이내에는 처분해야 된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처분을 못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이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세요. 공시지가에다 그 토지 농지의 거래 가격의 20%니까요. 1억짜리면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은 요 사이에 뭐 한다고요? 그래서 매수 청구합니다. 처분 명령 내린 자가 누굽니까? 시군구니까 누구한테 해요? 안 속네? 누구한테요? 딴 데 가니까 시군구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바로 농어조무사요. 한다는 것. 이때 할 때 공시지가일까요? 감정가일까요? 공시지가요. 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매수 청구할 때는 그때는 감정가입니다. 그때. 하지만 잘 보세요. 공시지가면은요, 특히 토지는요, 1억짜리다. 거의 한 2억이, 2천만 원, 1,500, 굉장히 낮아요. 공시지가가, 농지가. 왠지 압니까? 어차피 그걸로 딱, 세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농사 짓는 건 낮게 하게 내는 겁니다. 근데 구도심 가요, 구도심 가봐요, 구도심에. 구도심 가잖아요? 야, 저거 20억짜리 건물인데 20억 넘는 표준지가 많아요. 근데, 아니, 실거래가보다 더 높아. 낮춰야 정상은 절대 안 낮춥니다. 왜? 세금 때문에. 안 낮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시지가인데 거래 가격이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더 낮다면은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참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죠? 이것도 낮은데.